근로자는 퇴직금을 내가 받는 보수의 별개로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임원분들은 퇴직금도 보수에 포함이 돼. 만약에 직원분들한테 급여를 임금을 주는 게 세법상 한도가 존재할 것 같으세요? 직원들한테 없지 않을까요? 실질적으로 세법상의 한도가 규정되는 게 없어. 네. 근데 임원분들은 세법상 한도가 있어, 사실은요. 그럼 이 보수 지급 규정이나 정관안에 혹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서 정관안에 안 적혀져 있으면은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를 해서 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를 왜 굳이 얘네들은 이렇게 해서 받아야 될 것 같으세요? 법인 입장에서 봤을 때 송근삼인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비용에 대한 뭐 혜택을 못 받을 것이고, 네. 만약에 퇴직금이 송근삼인이 안 됐어, 받는 사람 입장에, 네네. 그러면은 그거는 소득으로 인정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일반 근로급여 기준으로 돼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밖에 없죠. 안녕하세요. 오너스 경영연구소의 조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민사입니다. 오늘은 임원 보수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이 있어서요. 최근에 또 이사님께서 보수 관련 상담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원 보수에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원의 보수라고 했을 때 그 보수의 개념 정도만 알고 계신다고 해도 사실은 뭐 거기에 따른 뭐 피해가 발생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셔서 뭐 발생하시는 피해들이 종종 있는 거죠. 대부분 대표님들 임원의 보수라고 하면 보통 급여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닌가요?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여도 보수죠. 급여도 보수인데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임원들 보고 보수라고 제가 계속 표현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근로자, 그러니까 직원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보수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것보다는 그분들한테는 임금이라는 얘기를 써요. 직원들한테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원분들한테는 보수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직원분들한테는 이제 임금, 근로자분들한테 사용하는 게 임금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네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좀 다른 형태예요. 성격이 좀 달라요. 임금과 보수, 성격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임금이라고 하면은 근로자분들이 일단 고용의 관계가 있어야 돼. 고용의 관계. 네, 고용의 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그분들이 그걸로 인해서 노동의 대가로, 고용하신 분들의 관리 감독하에 노동의 대가로 해서 받는 게 임금이다 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보수라고 하면은 노동의 대가로 받는 보수, 그 임금이 아니라 사실은 임원분들이 받는 거는 위임의 관계에서 그거에 따른 경영 성과에 대한 보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경영 성과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맞으실 거예요. 그러면 임원은 좀 역으로 말하면은 직원, 그러니까 고용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일단은 이거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근로자와 임원에 대해서는 관계를 조금 아셔야 되는 게, 일단 근로자와 임원, 회사와의 관계라고 따지면은 근로자는 고용의 관계가 될 것이고, 네. 임원분들은 위임의 관계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법상 위임의 관계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그래서 근로자들은 보수를 임금이라고 부르고, 네. 그 다음에 임원분들은 위임 보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따지면은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수의 기준이, 근로자는 고용 관계에 따른 근로 대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 네. 임원분들 같은 경우는 뭐 경영 성과에 대한 보상, 보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근로자는 퇴직금을 네. 내가 받는 보수의 별개로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쵸. 보통 그렇죠. 네, 근데 임원분들은 퇴직금도 보수에 포함이 돼. 아.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 임원의 보수는 월급도 보수고, 네. 뭐 수당도 보수예요. 네. 상여금도 보수고, 퇴직금도 보수고, 위로금도 보수야. 완전 다르네요. 그죠? 근데 이제 직원분들은 월급 따로, 그 다음에 퇴직금 따로, 네. 뭐 위로금 따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보수의 범위 자체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것도 있어요. 만약에 직원분들한테 급여를, 임금을 주는 게 세법상 한도가 존재할 것 같으세요? 직원들한테요? 네. 직원들한테 없지 않을까요? 실질적으로 세법상의 한도가 규정되는 게 없어. 네. 근데 임원분들은 세법상 한도가 있어, 사실은요. 세법상 한도요? 네. 세법상 한도가 존재해. 근데 그걸 잘 모르세요.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법상 뭐 한도에 대한 근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그런 반대로 왜 세법상 한도가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 네네네. 보수를 만약에 세법상 한도가 없다. 그러니까 보수를 어떻게 정해 놓냐면은 보수는 정관에 네. 나타나 있어야 돼. 혹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돼 있어요. 보통 있지 않나요? 근데 이 이유를 알아야 된다. 네. 그거를 왜 정관에 그 직원들 급여는 정관에 정하나요? 안 적어놓죠. 보통? 안 적어놓죠. 네. 임원들에 대해서는 보수에 대해서 지급 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네. 그거 뭐 계속 얘기해서 아시잖아요. 보수 지급 규정, 임원 보수 지급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럼 이 보수 지급 규정이나 정관 안에 혹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서 정관 안에 안 적혀져 있으면은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를 해서 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왜 굳이 얘네들은 이렇게 해서 받아야 될 것 같으세요? 보호를 못 받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지. 이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임원분들이 봤을 땐 보호를 못 받는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사가 네. 임원들이 뭐 내 보수를 정해서 가져갈 수 있다. 그렇다 그러면은 아니 채무가 있어도 네. 가져갈 거 회사에 채무가 있어도 가져갈 수 있고 한도를 내가 얼마까지 올려도 가져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원래는 임원이라는 부분들은 이사진들은 회사의 주인이 아니죠. 그렇죠. 네. 맞아. 법인회사의 주인은 누구죠? 주주죠. 그죠. 주주죠. 그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네. 이 부분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려고 아니 얘네들이 다 가져가 버리면은 우리 주주들은 가져갈 게 없어지잖아. 적어지고. 아, 그렇네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임원들은 우리한테 허락을 받아라요. 아, 그래서 이렇게.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이런 내용들이 계속 들어가는 이유를 알아야 돼. 네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사의 보수는 임원의 보수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직무하고 네. 지급받는 보수 사이에 합리적으로 일단 비례 관계가 성립이 돼야 돼. 내가 하는 일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성과가 있으니까 이만큼을 주겠다라고. 그쵸. 그리고 그게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아. 회사한테 채무가 있는데 영업 실적이 비추어서 뭐 합리적 수준이 아니다. 네. 그러면 떨굴 수도 있어야 되는 거고. 아. 이런 부분들이 존재해요. 근데 무턱대고 영업 실적이 나오지도 않는데 뭐 연초 지났으니까 올려주세요. 이건 아니거든. 아, 어느 정도 경영 성과라는 게 분명히 필요하겠네요. 그런 게 반드시 존재해야 되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럼 세법상의 근거가 뭐냐? 네. 아까도 막 얘기했던 것처럼 급여를 이렇게 솔직히 임원의 급여를 얼마까지 법인 입장에서 봤을 때 송금 처리를 해줬을 때 그걸 인정을 해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법령이 없어. 제가 봤을 때는 찾아본 법령이 없어요. 네네. 아니 대표이사 많이 나오면은 더 가져갈 수 있는 게 맞죠. 그쵸. 진짜 거기 수익이 그만큼 났다 그러면은 그게 이 임원에 대한 노력이다. 그러면 더 줘야 되는 게 맞지. 네네. 근데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급하는 내용들 중에서 급여를 결정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법령에는 없다라고 하는데 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해놓은 금액이 있는데 얘기했던 것처럼 지급 규정에서 정해놓은 게 있는데 그 이상을 가져갔다. 그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상을 가져갔을 때는 송금 사유 자체가 안 되는 거지.